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잠자리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푹 자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푹 자면 실제로 피부에는 도움이 돼요. 단지 푹 잔다고 피부가 좋아지느냐, 잠을 많이 안 자거나 설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잠자리의 습관이 피부에 주는 영향이 의외로 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을 우리가 습관 중에 좀 고치면 실제 얼굴 피부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좀 고쳐주면 지금 좀 나빠지는 피부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아니면 악화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시청을 하시면 이런 자기의 잘못된 잠잘 습관,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피부를 갖는데, 아니면 지금 피부가 더 악화되는 것을 정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자리 습관이 피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 우선 잠자리가 어떤 게 문제가 되길래 피부가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흔히 모로 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코 고는 게 너무 심해서 정면을 쳐다보고 자면 코가 너무 심하게 고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습관화돼서, 모로 누워서 자는 게 습관화돼서 옆으로 자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옆으로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옆으로 누워서 잘 때 옆쪽 볼이 베개에 닿는 부분이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의 피부는 굉장히 실제로 상하게 되고, 반대편에 비해서 피부가 거칠어져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자기 양쪽 볼을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비교를 해보거나 양쪽 볼을 만지면 결의 느낌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그쪽 부분의 피부가 마찰이 있는 부분에 많이 닿였기 때문에 많이 손상됐다는 걸 나타내요. 특히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흉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얼굴 전체를 치료받는 사람이 한쪽 부분에 특히 마찰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부분은 살이 덜 차게 되고 반대편에 비해서 시각적으로 변화가 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볼 쪽의 피부는 악화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뒤에 다음 설명에 이런 예방법,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 등등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장을 보고 잠을 자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하니까 자꾸 옆으로 누워 자게 되고 모로 누워 자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딱딱한 바닥에 자면서 그 습관이 많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침대를 약간 하드한 어떤 침대 쿠션 정도, 어떤 탄성 정도도 이런 거에 영향을 실제로 줘요. 그래서 자기한테 최적의 어떤 탄성의 침대를 찾아서, 매트릭스를 찾아서 자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습관이 옆으로 자는 게 되었다면 갑자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건강에 좋을까를 고민해보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건강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우측에 있는 인페리어 베나 카바라고 하는 혈관이 눌리는 현상을 막아줘서 잠잘 때 호흡하는 게 편해져요. 특히 임산부, 몸에 혈류량이 많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자면 잘 때 자다가 숨 차거나 호흡이 불편한 느낌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임신해갖고 자꾸 태아가 커갖고 이제 출산을 얼마 안 앞둔 임산부는 굉장히 호흡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럴 때 왼쪽으로 누워 자면 그걸 많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장을 보고 잘 수 없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베개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높은 베개를 베고 자야지 잘 잤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낮은 베개를 베고 자야지 잘 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고침 단명이라고 해서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명이 쭌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아주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약간 높거나 낮은 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얼굴에 들어가는 혈류량의 양을 바꿔요. 그리고 얼굴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바꾸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적절한 높이가 다 달라요. 목에 부담이 없으면서 얼굴로 몰리는 혈류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잘 때 푹 잔 것 같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푹 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베개 높이를 바꿔보는 걸 어떻게 한번 트라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최적의 높이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실내 습도와 실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실내 습도와 온도가 중요한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다른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법, 악화되는 걸 어떤 정지시키는 법 등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이제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잠자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악영향을 준다, 피부가 거칠어진다, 안 좋아진다 등등, 피부가 뭐 치료를 할 때 살이 덜 찬다 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피부가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정지할 수 있을까를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우선 베개포를 마찰이 최대한 적은 면 종류를 사용해야 돼요.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뭐 삼배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물론 삼배 하면 시원하고 좋아요. 하지만 볼에는 마찰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볼이 거칠어져요. 피부 결이 안 좋아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등등이 어떤 베개포의 마찰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부드러운 정도. 그래서 베개포를 면 종류의 부드러운 걸 쓰면 피부가 악화되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개 속을 딱딱한 걸 쓰지 않아야 돼요. 베개 속을 딱딱한 걸 쓰게 되면 피부의 마찰이 더욱 심하게 돼서 피부가 더 악화되게 되는데요. 뭐 작은 스티로폼이 여러 개 많이 들어서 베개를 누르면 푹신푹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쓰면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과거부터 딱딱한 베개로 주무시다가 갑자기 푹신한 베개로 바꾸려고 그러면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적응되면 피부가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최적의 베개 높이가 있어요. 적절한 최적의 베개 높이를 찾는 게 어떤 피부 치료나 피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예요. 사람마다 적절한 베개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베개 높이를 사용해보고 가장 피부에 부담을 덜 주는 것, 아침에 기상시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베개를 결정해서 앞으로 그 베개의 높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특히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베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적절한 베개 높이 찾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높다 낮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한테 적절한 베개 높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하나 뭐예요? 잠잘 때 작은 빛도 잠자는 방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멜라토닌 분비라고 밤을 인지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작은 빛도 들어오게 되면 이걸 몸이 생체가 낮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자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암막 커튼 같은 걸 설치해서 작은 빛도 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스탠드도 모두 점등을 해서 작은 빛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피곤한 정도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절대로 어떤 작은 빛도 지침하는 방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약간 무섭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을 완전히 끄고 잠자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 어릴 때 키가 많이 커요. 키가 덜 크고 더 크고 결정하는 문제도 이게 약간 실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완전히 빛을 안 들어오게 하고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실내 습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50에서 60%, 날씨가 아주 더운 날은 40%까지 떨어져도 되는데요. 추운 날은 조금 더 올라가도 되고요.
50에서 60%가 가장 최적의 습도예요. 방해 습도를 이 정도 맞춰놓고 자면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요. 피부의 재생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피부가 탱탱해지고 살도 막 차는 느낌도 들고, 흉터 치료를 했거나 어떤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했을 때 이 정도 습도를 맞추고 자면 피부의 재생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20에서 26도인데 22도에서 26도인데 좀 더운 사람은 21도에서 25도까지 낮춰도 되고요. 이 정도를 유지하면 최적의 잠잘 때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너무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피부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중요하고, 가습기는 절대 얼굴을 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얼굴이 붉게 되고 각질이 떨어지게 되고, 공기청정기는 가급적 가습기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둬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청정기가 가습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먼지로 인식해서 흡착을 시키고 빨아당겨요. 그러면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쉽게 상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의 실내의 습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습기가 틀면 대기 중에 있는 작은 미세먼지가 그 수분에 묻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거리상의 문제, 이런 놓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절대로 가습기는 얼굴을 향하지 않고 몸 중간이나 발 쪽에서 공기 중을 향하도록 놓고, 공기청정기는 최대한 가습기에서 멀리 두도록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쾌적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한 얘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를 어떻게 하면 악화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상태를 최고 좋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잠자리 습관을 꼭 지켜주시면 진짜 달라지는 피부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